네, 안녕하세요. 예스맨입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네, 이번에도 어떠한 소식이 나왔는지 같이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뉴욕 연은 총재가 이번 질병의 부양책 축소에 신중한 의견을 피력했다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경제 회복이 정말로 괜찮아졌는지 약간의 의구심이 든다라는 것이겠죠. 그 다음으로 카플란 댈러스 연은 총재도 부양책에 조기에 거들어 줘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반복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네, 6월 FOMC 경제 전망의 변화는 극적으로 개선된 경제를 반영한 것으로 설명을 하고 있으며, 한편 높은 주택가격과 역레포 금리 인상의 충격을 모니터링할 것이라며 조기 테이퍼링에 대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리고 센트루이스 연은 총재도 경제 성장이 예상보다 강하다는 점을 근거로 조기 테이퍼링을 주장을 하지만, 테이퍼링 시행 전에 고용시장에 대비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줄 필요성이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온 게 있고요. 그 다음으로 국내 소식은 수출 수입 부분이 모두 다 증가를 했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달러 인덱스 추이를 보게 되면 92.23을 기록을 했는데요. 연준 위원들의 매파적 발언과 국채 금리 상승에도 불구하고 그간 상승에 따른 레벨 부담 및 ECB 완화 정책적 지속에 따른 유로화 강세로 약보합 마감을 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 금가격 추이가 온스당 1782달러 선에 마감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7주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으며 매수세가 유입된 가운데 최근 달러화가 급격한 강세를 보이는 것으로 되돌림으로 소폭 약세를 시험함에 따라 반등을 해 주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코인에 대한 소식인데요. 한국은행이 디지털 화폐를 쏘게 되면 중국에서 아마 이런 형태로 또 홍보와 광고 효과로 이렇게 하지 않겠냐라는 그런 기사 내용이 나온 게 있는데요. 중국이 베이징에 사는 20만 명에게 200위안, 즉 한국 돈으로 34,000원 정도가 되는 당첨 문자 메시지를 뿌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해당 QR코드를 꺼내서 결제하는 방식으로 쓸 수가 있다라는 것인데요. 그만큼 중국 쪽은 이미 테스트가 끝났고 연말에 거의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더리움이 2,000달러가 붕괴가 됐는데 중국발 악재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악재가 겹쳐서 상당한 약세를 보여주었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고요. 뭐 지금 상황을 보게 되면 뭐 알 수가 있는 대목 중에 하나가, 일단 응성수 씨를 끊어서 그 다음에 그 다음으로는 중국발 악재와 여러 가지에 있는 악재들이 연달아 쏟아져 나왔죠. 근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중국발 악재가 좀 더 심하게 나왔습니다. 그 뒤로 디파이에 따른 문제점이 또 밝혀지면서 또 그것으로 인한 또 상당히 또 미루어졌고요. 그 뒤에 또 중국발 악재가 또 나와주면서 또 밀리게 되는 현상이 나와주기도 했습니다. 그 뒤로는 해당에 있는 수급이 또 약해졌죠. 누군가는 사줘야 되는데 실제로 현물에 사줄 수 있는 사람들이 대폭 많이 줄어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를 빼놓고는 사주는 친구가 없죠. 그래서 지금의 이 가격대가 왔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는데요. 향후 6월 마지막 쪽 시점에 NFT 부분에 대해서 거래소들이 매우 많이 그런 그 부분을 좀 띄우려고 노력을 또 하고 있기 때문에 7월달, 8월달 부분에 얼마만큼 약세를 계속 다지겠지만 반등도 일부는 나와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게 어느 정도까지 NFT가 다시 회복을 해주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일단은 상황을 보게 되면 NFT가 먼저 회복을 해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 다음으로 디파이 쪽을 좀 봐야 되지 않겠냐라고 저는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코인플러그가 DID 출입
관리 메타패스 GS 인증 1등급을 획득했다라는 소식과 그리고 중국 베이징 소재 ATM 3,000대 디지털 위안에 지원을 하기로 했다라고 해서 상당히 CBDC에 대한 이번 속도가 진짜 드라마틱하게 나올 것으로 보여진다는 게 좀 생각이 들죠. 그리고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보게 되면 13만 개의 비트코인을 추가 매수했다고 합니다. 4.89억 달러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평단이 상당히 중요한데 26,080달러 선이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의 평단을 낮추려고 산 거는 아니고 오히려 이 가격이 상당히 매력적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긁었는데 과연 누가 이길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주가는 상당히 많이 약세로 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비트코인 상황을 보고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를 숏배팅 쪽으로도 또 달리고 계시는 분들이 꽤 많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비트코인 하락으로 7,700만 달러 회계상 손실을 발생 전망이 좀 보일 것이다 라는 내용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순이익은 6,760만 달러라고 되어져 있는데 대략 이 돈이 800억 원 정도 선이에요. 근데 지금의 비트코인을 산 금액을 보면 장난이 아니죠. 과연 내년에 주총이 열렸을 때 버텨낼 수 있을지, 대표가 버텨낼 수 있을지 전 매우 궁금해집니다. 네, 테이퍼링 할 때쯤이 되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주식이 더 어떻게 될지 저는 매우 궁금해져요. 그 다음으로 그레이스케일 모기업이 최대 5천만 달러 ETC 신탁의 주식 매입 계획을 발표했다라는 내용이 나온 게 있었고요. 그리고 바네크 비트코인 선물 투자 뮤추얼 펀드 등록을 신청을 했다라는 소식과 포브스 비탈릭 이더 하락으로 4억 달러 정도의 손실이 추정이 된다라는 내용이 나온 게 있습니다. 근데 큰 의미는 없어요. 그리고 이준석 코인거래소 대표와 만난 일정이 조만간에 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왔는데 결국에는 검토하고 있지 않는다 라고 나왔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메이커다오가 이제 수수료 부분에 대해서 좀 인하 정책을 내놨는데 지금 가격 추이를 보게 되면 뭐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겠고요. 정부가 암호화폐 줄상폐 이후 인가제 도입 검토를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 모델링은 싱가포르 통화청 기반에 있는 이게 좀 괜찮은 모델인 것 같다라고 해가지고 비슷하게 좀 구현화 시키려고 하는 것 같아요. 최근에 대부분 국민들이 코인 거의 다 할 만큼 많이 참여도가 높았죠. 그러다 보니까 왜 세금을 거두려고 하는데 왜 투자자 장치 같은 건 별로 없냐? 투자를 하기 위한 장치가 필요하는데 그럼 보호장치 같은 게 없으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세금만 가져가는 게 과연 바람직한 행동이냐? 라는 것에 대해서 좀 뿔이 많이 났었죠. 그래서 지금 그 이야기를 듣고 싶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조금이라도 생색내려고 노력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업비트 퇴사 직원의 찌라시 저도 받아서 한번 봤는데요. 간단하게 정리를 해서 설명을 드린다고 하면 뒷돈을 받았다고 합니다. 뭐 월세 형태로 해가지고 뒷돈을 좀 꽂아줘야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그 명칭이 시크릿 팁이라고 하는데 그 시크릿 팁을 주지 않았던 곳은 어떻게 됐냐? 상패를 시켰다라고 합니다. 네. 근데 업비트 측은 사실 무근이라고 하는데 누가 더 신뢰도가 높을지는 전 잘 모르겠습니다. 둘 다 신뢰도가 너무 없다 보니까 누구를 믿어야 될지 저는 매우 궁금해지네요. 근데 여기서 알 수 있는 대목은 그거죠. 지금의 김치코인 들고 있다가 박살 날 수 있다 라는 것은 확정적이죠. 그래서 포트폴리오 저번에도 변경을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이유가 다 그런 겁니다. 그리고 엄청난 기회가 다가오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라고 해서 레벨 15 이신 분이 남겨주셨던 내용인데요.
2017년도 때도 좀 봐야 되지 않겠냐? 17년도 때 엄청난 상승을 보여주고 그 뒤로부터 보게 되면 2018년도 때처럼 팍마기가 될 것 같다. 그때는 사람들이 두려워해서 사지 못했는데 이렇게 하락장 때도 또 주저하고 상승할 때도 주저하고 그럼 언제 살 거냐라는 그런 내용인 건데요. 이 내용 자체가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렇게 이렇게 애매하게 위아래도 애매하다라고 하면 아무것도 못 먹어요. 예, 손실을 어느 정도 감안하고 다 투자를 하는 것이죠. 투자를 해야 부자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근데 아무것도 안 하면 그 위치에서 큰 변화가 없어요. 예. 그냥 그 정도 선에서 만족을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본인 삶의 질을. 근데 본인은 많은 변화를 주지 않으면서 저기 약간 나보다 좀 더 나은 삶이나 좀 더 부자이신 분을 깎아내리려고 하는 생각을 갖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분들은 그분들 나름대로 노력을 해서 그 자리에 있는 거고 그 정도에 대한 능력을 갖고 있으니까 그 정도가 있는 것이죠. 근데 대다수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게 뭐 그런 겁니다. 대부분 상속이나 증여를 받아서 저렇게 잘 사는 사람들도 있지 않냐? 그거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대부분 자수성가로 해가지고 성장을 했던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예, 통계도 최근에 나왔던 통계, 2019년도 통계를 제가 본 것도 있는데요. 그때도 거의 비슷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너무 안 좋게 보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 어차피 여러분들에 대한 모델은 누구입니까? 부자가 모델이지 않습니까? 그럼 그 모델링에 가까워지려고 하면 그 부자에게 여러 가지에 따른 증세도 적당한 증세는 필요하지만 너무 과한 증세가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 꿈에도 영향을 끼치는 거 아닐까요? 근데 내가 현 상태에서 더 변화를 추구하지 않고 더 그냥 이 상태로 안주하면서 남을 깎아내리는 그런 정책이 과연 나한테 도움이 될까요?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죠. 부자는 어차피 양보를 한다라고 하면 세 가지에 대한 카드가 있다라고 하면 하나를 내주면 두 가지라도 남는데 여기에 있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1을 갖고 있는 사람이 1을 내주게 되면 0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갖지 않는 사람이 하나를 더 뺏어가면 마이너스 1이 되죠. 이거는 아실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꿈 자체가 부자 모델이라고 하면 싫던 좋던 간에 여러분들에 대한 부자 모델링에 그 부자에 대한 혜택이 점차 축소가 되면 여러분들 꿈이 뭐가 있습니까? 뭐 정치인이 될 거예요? 뭐가 될 거예요? 없잖아요. 할 게 없지 않습니까? 어차피 최종 모델링은 부자가 좀 되고 좀 더 여유로운 삶인데 그 수단이 부자가 되어야지 여유로운 삶이 나오니까 즉 세금 때문이라도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어느 정도 선은 좀 부자 프레임을 너무 나쁘게 보진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방송하는 김에 생각나는 김에 이야기를 좀 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해시드 대표가 이번에 결혼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대 연예인이 하현주 씨라고 하는데 둘 다 똑똑해요. 예, 둘 다 똑똑합니다. 한 분은 멘사 회원이었고요. 한 분은 상당히 똑똑하시죠. 예, 상당히 엘리트입니다. 둘 다. 그래서 똑똑하신 분들끼리 결혼을 한 부분이다. 근데 연결 관계를 보게 되면 옛날 때부터 자주 봐왔던 하현주 씨와 해시드 대표를 좀 보게 되면 연결 구도가 없는데 어떻게 만났는지 저는 좀 궁금해지기도 하네요. 연결 관계가 없거든요. 네. 근데 어찌저찌 만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해시레이트가 8개월 내에 최저치를 달려주고 있다. 그게 채굴량이 영향일 것 같다라는 내용이 좀 눈에 보였고요. 그 다음으로 또
넘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채굴업자들에 대한 행동이 이제 미국으로 또는 카자흐스탄으로 넘어가고 있다라는 내용이 좀 눈에 많이 들어오고요. 여기서도 컴퍼스 마이닝 대표가 해당 규모는 최신 채굴기 200대 정도의 무게로 해당이 된다. 그래서 중국의 한 물류회사가 3톤에 달하는 채굴 장비를 미국 메릴랜드로 옮기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온 게 있는데, 앞으로 이런 형태가 계속해서 넘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ESG 자체가 어떻게 보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측면도 없지 않아 있고요. 그리고 우리에 있는 이 환경 자체가 그러니까 이 지구의 환경 자체가 부자든 뭐 여기에 뭐 중산층이든 상위층이든 하위층이든 그리고 최고 권력을 갖고 있는 정치인이든 간에 어차피 모두 다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이 살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안 되면 뭐 주문밖에 더 있겠습니까? 근데 그 환경이 이제는 점차 버텨내기가 쉽지 않다 보니까, 그리고 과학적으로 이게 어떻게 될지 경우의 수를 뽑기가 상당히 어렵다 보니까 그게 약간의 정치적으로 좀 표현을 하고 그쪽에 따른 지지도 좀 커진 것 같아요. 일부 부자들도 그쪽을 좀 지지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에 따른 정책이 계속 진행이 되어 가는 것이겠죠. 그래서 상당히 채굴에 대한 변신도 꽤나 효율적으로 계속 변신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바이비트 거래소가 캐나다 규제 당국의 증권법 위반을 지적을 했다고 합니다. 그 위반 내용을 보시게 되면 동주 증권법이 대상이 되어 가고 있지만 여기에서 암호화폐 파생 상품 거래를 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진에어에서 블록체인 기반 포인트 통합 플랫폼 밀크를 합류시켰다라는 내용이 좀 눈에 들어왔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비트코인 도미넌스를 좀 보고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의 비트코인 도미넌스 추이를 보게 되면 47.48을 기록을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해당에 있는 형태를 보게 되면 상당히 크게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실정인데요. 이 과거에 있었던 이 패턴 부분에 인한 강한 저항대를 뚫지 못하고 내려가지 못하고 다시 반등을 해서 이 상태를 계속 지탱하려고 하는 모습이 좀 보여지는데요. 이제에 대한 이 도미넌스 추이가 앞으로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모르겠지만 하락이 커질수록 도미넌스 추이는 계속 올라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추이가 어디까지 흘러갈지 모르겠지만 아마 6월 마지막 주 때까지는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기도 하네요. 그래서 아무래도 선물 만기 시점 때까지는 좀 보고 저는 6월 거의 마지막 주 때부터 일단 살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6월 중에 제가 매수를 해보겠다. 그리고 6월과 8월달 두 번 나누어서 상당히 공격적으로 베팅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어떠한 구독자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야, 너 6월 중에 매수한다고 하지 않았냐? 지금 매수했으면 마이너스 15%에서 30% 정도가 났는데 너 연말에 기대 수익률 자체를 매우 낮게 한 게 플러스 30% 정도로 잡고 있었는데 이게 이럴 바에는 차라리 단타를 쳐서 30%를 챙겨 먹는 게 좋지 않겠니? 라고 이제 저한테 그런 의견을 주셨던 거겠죠. 근데 제가 느끼는 부분과 그리고 대다수 제 구독자님들에 대한 성향은 단타족은 아니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세 지향형으로 설명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단타는 대부분 정말 집에서만 계속 트레이닝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아니면 대응하기가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네. 회의 한번 갔다 오면 기본 알트코인 마이너스 30%씩 나져 있고요. 그런 시장 자체가 그러하니까요. 그리고 구독자님의 그 의견도 동의를 하지만 공감도 하지만 원래 하루에 움직이는 시장폭 자체가 비트코인 하루에 움직이는 시장폭 차이가 시장이 너무 커졌기 때문에 이제는 위아래로 플러스 마이너스 10%씩
올라가고요. 알트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30%씩 해서 많게는 50%대까지도 위아래로 치기도 합니다. 원래 이거가 2017년도 대비와 비교를 하면 원래는 10%도 안 됐죠. 원래는 플러스 마이너스 5%에서 왔다 갔다 좀 놀기도 했습니다. 물론 그 이상도 있기도 했지만 그리고 오히려 뭐 15%나 30% 내외에서 끝났는데 지금은 좀 다르죠. 그래서 오히려 단타가 나을 수도 있겠지만 그건 개인의 투자 성향에 좀 존중을 드리는 부분이고, 대부분 오랫동안 방송을 해보고 구독자 여러분들의 그런 방향과 그리고 해당 있는 투자 스타일에 있는 그런 대다수의 그런 분위기를 보았을 때는 추세를 좀 더 좋아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추세 앞으로에 대한 미래 방향성 부분을 좀 더 어떻게 읽어드리는 게 더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거 위주로 설명을 드리는 것이지, 과거 2017년도 때처럼 제가 뭐 단타 트레이닝 형태로 오늘 하루는 여기에서 이 정도만큼에 대한 간격 안에서 이 편차 비에서 더 이상 늘어나지 않고 이 가격 정도에서 아마 놀 것 같습니다 라고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방송을 진행했지만, 지금은 그것보다는 좀 더 스킬이 부족한 사람들도 꽤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쪽 위주로 방송을 한다는 점을 좀 이해를 너그럽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6월달에 베팅은 저는 거의 이렇게 대놓고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6월의 마지막 주에 거의 매집을, 뭐가 됐든 간에 매집을 끝낼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8월 달에 한 번 더 매집을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에 대한 매집을 끝내놓고 그 다음에 있는 이 4개월 부분 추이는 거의 매집할 생각은 없습니다. 참고로 그 점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집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리고 가격 추이를 보게 되면 지금의 단기적인 추이는 아마 이번 주말 때까지는 별로 좋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반등이 나온다고 해도 그렇게 재미있게 흘러가지는 않을 것 같고요. 아마 거의 마지막 주 때가 되어야지만 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만약에 제가 예상했던 추이가 주봉으로 바라보는 시점으로 본다라고 하면 제가 바라보는 시점은 이게 아직까지도 괜찮다라고 하는 시점이 대략 27,000에서 28,000 사이를 보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만약에 진짜 드라마틱하게 내려간다, 더 내려간다, 그럼 회복하기에는 더 힘들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27,000 밑으로 더 내려간다라고 하면 반등은 더 빨리 나올 것은 맞거든요. 단기로 보았을 때는요. 그래서 오히려 27,000에서 8,000 사이가 거의 마지노선으로 보여지는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 저는 6월과 8월달 기반에 매집을 끝내놓고 그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6월 중 8월 중에 그렇게 할 것이다. 왜 제가 특정 일자를 딱 집어넣고 이야기를 하지 않는 이유는 제가 리딩을 하지 않는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오해가 하실까봐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6월 부분에 있어서 또 너는 지금 마이너스냐 마이너스이지 않겠냐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해 하실까봐 그냥 어쩔 수 없이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뭐가 됐든 간에 6월 마지막 주 부분으로 매집을 할 거고요. 만약에 마지막 주에 매집을 하고도 추가적으로 하락을 하게 되면 마이너스 수익이 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제 생각대로 투자를 하고 있고요. 제 돈이 얼마만큼 소중한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투자에 대한 그런 방식과 방법은 거의 변동을 주지 않고 그대로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변화를 주면 제가 그거 그대로 방송했다가 설명을 드린다고 이야기를 했죠.
네, 상당히 어려운 장입니다. 하반기 누가 내기 어렵고 여기부터는 상당히 고수도 운이 필요한 스킬이 있어야지만 돈을 벌 수 있는 구간대이기 때문에 정말 쉽지 않는다. 그래 그 대신 저는 이 위험하고 상당히 어려운 시장에도 도전 정신을 갖고 그리고 여기에 조금이라도 좀 더 먹을 수 있는 부분을 좀 갖고 그렇게 가져가 보겠다라고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왜 그러냐? 라고 왜 무선 시장에 왜 접근해서 네 돈 깨줄 수도 있는데 왜 그렇게 하냐? 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겠죠. 근데 이거는 제가 올해 안에 끝날 때까지는 공격적인 투자 스타일을 지향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것도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과거 패턴을 또 보게 되면 과거 패턴을 보게 되면 끝났다라고 해도 반등이 세게 한 번은 나와줍니다. 네. 그거 하나에 대한 측면을 좀 먹으려고 여기에서 하반기에 기웃거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상당히 보수적으로 기대 수익률을 좀 많이 낮춰놨고 그것보다 조금 더 위에 하면 그 위 정도만큼만 챙겨 먹으려고 해요. 근데 사람들은 대다수 제가 제시한 그 수익률 자체가 되게 적을 것으로 보이는데 제 시드가 크다라는 것은 고려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저의 추세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누구나 외치는 시장에서 이때도 이야기를 많이 꺼냈습니다. 예, 뭐 제 자랑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니고 그만큼 여러분들이 제 방송 보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여기서 배울 점이 있냐 없냐 부분이겠죠. 그 다음으로 정보가 있냐 없냐 그런 거겠죠. 그리고 이 친구가 정말 성실하고 신뢰도가 있냐 없냐 이런 거를 보겠죠. 지난 과거를 한번 보시면 제가 말을 어눌하게 해도 이 안에서도 정보가 있었고 그 어눌한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리고 말을 그렇게 잘 못해도 전달력만 잘 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저는 그만큼에 대한 제 결과치를 냈었고요. 그런 거 보면 뭐 다 제 생각과 비슷한 사람이 많으면 많은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겠죠. 그 사람들까지 제가 포용하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뭐 대다수 톱스타가 돼도 싫어하는 친구들이 있으니까요. 전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아무튼 4월 달에도 저에 대한 의견을 피력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으로 그리고 제 돈을 하기 위해서 이때도 50%를 정리를 했었고 그때 이후부터는 그때도 댓글에 엄청나게 진짜 비매너스럽게 댓글을 많이 다 하셨습니다. 야, 지금 시장이 끝난지도 안 했는데 왜 끝났다라고 주작을 하냐. 그때 당시가 이때였습니다. 저 기억이 나는데 그때도 미리 찍어놓긴 했지만 타이밍상 맞춰갖고 이야기를 했고 커뮤니티에서도 미리미리 남겨두기도 했었고요. 언급을 다 드렸습니다. 네. 근데 그때도 욕을 많이 먹었죠. 네가 뭔데 지금 이 시장 그때 당시 요 정도에서 멈췄어. 그때도 뭔데 네가 그러냐. 남들 다 간다라고 하는데 제 돈이에요. 예, 방송해도 이제 멘탈이 어느 정도 흔들리지 않을 정도로 오랫동안 방송하다 보니까 그런 거 흘려 들을 거는 흘려 듣고 귀담아 충고에 대한 메시지나 이런 거는 잘 들으려고 합니다. 근데 저도 발음 교정해야 되고 그런 뭐 어떻게 보면 약간의 좀 더 나은 정보를 더 많이 얻어올 수 있을 만큼에 대한 그런 루트를 좀 더 많이 확보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안 나는 거 어떡하겠습니까? 제가 할 수 있는 노력의 한계선이 이 정도인데 제가 요게 메인 타이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네, 제 본업은 따로 있습니다. 그분들이 좀 더 저보다 정보의 스킬이나 이런 게 좀 더 나으신 분들이 꽤 많죠. 근데 제가 할 수 있는 선은 요 정도예요. 예. 저도 마음이 아프죠. 그 대신 제가 제 먹고 살 수 있는 부분을 버리고 이것만 하기에는 좀 그렇거든요. 저도 제 꿈이 있고 목표가 있고 계획이 있고
다 그런 게 있으니까요. 그래서 좀 더 바쁘게 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일정 나이 정도가 되면 미리 빠르게 더 은퇴할 생각을 갖고 있고, 은퇴에 따른 모델도 이미 다 체계적으로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좀 더 잠을 줄이고 좀 더 노력을 하고, 누구보다 뭐 투잡, 쓰리잡, 포잡까지 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투자도 하고 주식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죠. 근데 이런 진짜 뭐 구차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이야기를 제 개인사를 다 오픈하고 방송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냥 어떻게 보면은 좀 더 코인에 대한 이야기만 더 다루고 싶지만, 일부 비매너이신 분들도 꽤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드리는 부분이에요. 뭐 지금의 뭐 지금은 좀 더 줄어들긴 했지만 그러신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이제 시즌이 끝났다라고 어느 시점이 되면 그 영상도 조만간에 찍게 되겠죠. 그때 되면 또 댓글이 더럽게 달릴 것 같습니다. 최근에 뭐 대다수 코인 전문 유튜버는 아니지만 트레이닝 쪽 전용 유튜버 분들은 욕을 엄청 많이 먹더라고요. 예, 되게 10,000명, 5,000명, 8,000명 정도씩 보고 있는 쪽인데, 보게 되면 장난이 아닙니다. 욕이 장난 아니에요. 왜 욕이 장난이 아닐까요? 항상 그랬어요. 하락이 되면 욕이 실시간이든 뭐 하든 방향이 안 좋습니다. 민심이 안 좋은 거랑 똑같은 거죠. 여론이 안 좋아요. 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또 멘탈 못 지키고 또 방송 좀 쉬었다가 다시 또 나오고, 쉬었다가 분위기 타서 다시 나오고, 그런 이유도 여러분들이 그만큼 생태계도 약간의 같이 하시는 분들을 좀 더 칭찬해주고 좀 같이 으쌰으쌰하고, 그래야 그 사람도 힘들지만 좀 더 공부해서 더 나은 정보를 제공을 해주려고 노력하는데, 너 죽고 나 죽자라고 해버리면 그 사람 안 올리면 그 사람이 이 시간을 대신해서 다른 자료를 좀 더 접근성 쉽게 영상으로 만들어서 제공을 하는 그 수단이 없어지면 여러분들만 손해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직접 자료를 찾아야 되기 때문이죠. 제가 매일마다 가치가 높고 질 좋은 영상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매일마다 찍어내고 있기 때문에. 그 대신 꼭 필요한 영상은 또 조회수가 안 나와. 그런 건 꼭 봐야 되는데. 근데 재미가 없거든. 그건 인정해요. 재미없는 건. 근데 왜 공부에 뭐 재미가 어디 있습니까? 돈 벌려면 재미가 꼭 있어야 될까요? 원래 돈 버는 부분은 재미가 있을 수도 있지만 거의 재미가 없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공부 자체가 원래 다 재미가 없어요. 그리고 오래 하면 재미있는 것도 떨어져요. 이건 팩트입니다. 저도 힘들게 몇 년 동안 계속 진짜 거의 1세대 유튜버이긴 하지만, 코인 1세대 유튜버이긴 하지만, 진짜 남은 저를 지지해주는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정말 조금이라도 좀 더 드리고자 해서 그 열정 그대로 초심을 잃지 않고 계속 가고 있고, 제 주관대로 영상을 만들어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저도 그만큼 많은 돈을 계속 투자를 하고 있고요. 그것을 좀 잊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막 희망회로를 막 풀가동 시키면서 그렇게 영상을 만들어내진 않잖아요. 제가 유튜브 수익을 만약에 정말로 가져가고 싶다라고 했으면 진짜 리플 좋은 이야기 엄청 많이 하고요. 네? 그리고 뭐 해당에 있는 코인 계속 희망회로 돌리면서 계속 할 수도 있어요. 그런 쪽에 지향해서 하는 그런 유튜버 분들도 있죠. 네. 약간 힘드니까 그런 방송을 통해서 약간 위안이 되고 그럴 수도 있으니까 그것도 나쁘다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제 방송 스타일을 원래 이러하니까 네. 그런 거를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하반기
힘든 장이고 아직 끝났다 끝나지 않았다에 대한 마지노선은 어차피 6월에서 8월달 사이면 남은 이 기간 8월달 사이라고 했으니까 8월달까지 보면 어차피 남은 4개월 어떻게 흘러가는지 대충 보이거든요. 그러면 답이 나오기 때문에 그때 또 싫든 좋든 욕을 처먹든 안 처먹든 간에 방송은 그대로 찍을 테니까 욕은 제발 욕은 안 달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인간이 욕을 자꾸 듣게 되면 이게 자기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달았다고 해도 역지사지로 이렇게 되면 왜 연예인이 왜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지 그걸 느끼게 되거든요. 네, 유튜버 분들도 사람이고 연예인이 왜 그런 생각을 하는지 유튜버 하면서 좀 그것을 좀 많이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좀 다른 유튜버 분들에게도 힘을 많이 주고 뭐 꼭 코인 유튜버가 아니더라도 응원을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오늘도 좀 CRD가 없는 이야기 꽤 많이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어차피 8월 정도면 승부가 난다. 그 전까지는 최대한 회복을 많이 해주는 게 좋을 것이다. 근데 여기에서 변수는 조만간에 그 영상을 만들어서 또 설명을 드릴 거니까 그렇게 한번 보도록 하시죠.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